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목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 미국 서부 지역 6개 주가 고온의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대형 산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주는 산불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심한 연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이 일주일째 불타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한 듯 버섯 모양의 거대한 잿빛 구름이 6,000m 상공까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또 화재에서 발생한 재가 비처럼 내리면서 주민들이 호흡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t looks like a war zone out here. I mean, it's a war zone, dude. I mean, you got ash falling all over the place. There were bears just going crazy up there. You could hear them all over the place, and the bugs were crazy. So we just decided to pack up and come home, and it's a good thing we did. 지난주 번개가 내리치면서 시작된 산불은 섭씨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주 간선 고속도로 60km 구간이 완전히 폐쇄됐고 주민 5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주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주 방위군이 불길을 잡는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역시 비상사태가 선포된 오레건주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아이다호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호객 행위를 벌이는 카지노 버스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동안 여러 단속에도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영업해온 버스들이 최근엔 그 수가 더 늘어나면서 상인들과 또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타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의회가 직접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시가 조금 안 된 시각 타운 올림픽과 세라노길, 샌 마누엘 카지노로 향하는 대형 버스가 정차해 있습니다. 버몬트 인근 대형 마켓 앞, 이번에는 다른 카지노행 버스입니다. 이렇게 10분 간격으로 모두 4대의 대형 버스가 올림픽길에 등장했습니다. 주차 공간을 빼앗긴 대로 앞 상가들, 영업 방해라는 업주들의 항의도 소용없습니다. 대형 버스는 같은 장소에 오래 정차할 수 없지만 매일 조금씩 위치를 바꿔 교묘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 놓을 수밖에 없죠. 평소에도 문 열어놓은 매연, 또 차 매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차가 저렇게 하면 울리잖아요. 파킹 우리 앞에 그 스트릿 파킹도 그것도 불편하고.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 이 중 상당수는 고령의 한인 노인들입니다. 버스는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받지만 더 큰 금액의 카지노 쿠폰을 미끼로 호객 행위를 벌입니다. 아마 일이 없으니까 가는 분이 많겠지요. 또 그리고 거기서 뭐 가면은 미천을 좀 준다니까. 프레이하라고 박으면 조금 준대. 카지노 버스가 점거하다시피 한 올림픽길은 교통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실제 우회전 시 차선이 막혀 있어 크게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루에 10대에서 15대 정도 운행해오던 타운 카지노 버스들은 최근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최대 30대까지 늘어난 실정입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섰고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지난주 타운 카지노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사회가 지금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바드가 카지노를 가는 버스의 종점이 돼버렸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심각하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안건 처리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지금 세도를 해서. 주민의회 측은 다음 달 11일 정기회의에서 카지노 버스 대책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으로 사실상 통과는 확정적입니다. 이후 LA시 관계부처와 시의회, 경찰에 정식으로 안건을 의뢰하고 대응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인타운의 카지노 버스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해고나 결혼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 오바마 케어의 특별 가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가입 예정자들은 다음 등록이 시작되는 11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 중에서 특별 가입이 가능한 경우 벌금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을 기해 가준의 등록을 마감한 오바마 케어. 이 시기를 놓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년 등록이 시작되는 11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특별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인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결혼으로 체류 신분이 변하는 등 올해 가입 마감일 이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미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벌금은 비보험 기간이 4개월 이상일 경우 개월수를 합산해 부과되는데 가입을 빨리 할수록 비보험 기간이 줄어 결과적으로 벌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은 신상 변화 등 상황이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60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수입에 증감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가입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현재 연중 9개월 이상 보험을 소지해야 벌금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면제 조항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수입의 8%를 넘거나 수입이 연방정부 빈곤선 138% 미만인 경우 그리고 수입이 낮아 세금 보고 자체를 못하는 저소득층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르드십 레더란 거 있어요. 내가 굉장히 지금 금년에 힘이 들어가지고 메디칼 자격은 안 되지만 커블 캘리포니아를 들 수 없었다라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집이 차압된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뭐 가스라든지 유틸리티가 이제 차단이 된 경우 또는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이었을 때. 가준의 오바마 케어 2차 가입은 오는 11월 15일부터 3개월간 실시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칼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스타크턴시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자 추격전 끝에 총격이 오가는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질 고객 한 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 딸과 함께 들른 한 여성 고객. 잠시 후 3명의 은행 강도가 들이닥쳤고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은행 강도들은 2명의 은행 직원과 이 여성 고객을 차량에 태워 인질로 잡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추격전, 수백 발의 총격이 오갔습니다. And if you just look at some of the photos of the rounds that our patrol cars hit, they were attempting to kill police officers. 추격전 과정에서 차량이 서행을 하자 2명의 은행 직원들은 차량에서 몸을 던져 탈출했습니다. 은행 강도 용의자는 경찰과의 대치극이 벌어지자 인질로 잡힌 여성 고객을 방패로 삼아 걸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총격이 오간 끝에 이 여성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 civilian in the vehicle also was unfortunately killed. We do not yet know exactly when she was killed or struck by gunfire, nor do we know by whom. 2명의 강도 용의자는 사살, 다른 한 명은 연방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인질로 잡혔던 여성이 총격전 끝에 사망하자 경찰에 대한 과잉 대응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지난 4월 92%라는 경이적인 지지율로 뉴저지주 예비선거를 통과한 연방하원 후보 한인 로이조 씨가 올해 가장 흥미로운 연방의원 후보 5인에 선정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젊은 패기와 지성으로 92%라는 경이적인 지지율을 획득했던 한인 로이조 연방하원 후보, 정치 캠페인 개혁기구인 메이데이 팩, 일명 슈퍼팩이 주목하는 올해 가장 흥미로운 연방의원 후보 5인에 선정됐습니다. I have made campaign finance reform a central policy issue. I am being considered for this PAC, and this Vice magazine article suggested that I be one of the 5 that's chosen. 2 members of Congress and 2 U.S. senators. 그 challenger 중에서는 사실 한 명밖에 없어요. So I'm the only challenger race that's being asked to be considered by this article discussing the Mayday PAC. 오는 11월 본선거의 상대는 현역 공화당 의원 스콧 가렛 후보. 여론조사 결과 이미 로이조 후보는 46% 대 36%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공화당 파티 중에서 아주 extreme Tea Party 쪽이니까 사실 이분 anti-immigration, anti-middle class, anti-voting rights. 근데 이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그 voting record, 그 congressional district에서 그 Scott Garrett voting record 보여주면 그래서 그 negatives, you show the people the negatives of Scott Garrett, and then you show people the negatives about me. 그 저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해줬어요. So for example, I'm too young, unelected. So negative on Scott Garrett, negative on Roy Cho, and what happens in the poll? I win by 10 points. So that shows us that 지금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조 후보 캠프 측은 메이데이 팩 최종 선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장 흥미로운 연방의원 후보에 5명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There are hundreds of races across this country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re are hundreds of challengers on the Democratic side, just like Roy, trying to get their message across. For some of these people to pick us out of the lineup, out of this huge sea of people, and to promote Roy, I think speaks not only to the type of person Roy is, but also the type of message that this campaign is putting out, and it's a very positive one, and one that is going to resonate with a lot of people. 오는 11월 본선거까지는 4개월 남은 시점.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에 이어 또 한 명의 연방 의원 탄생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러시아 국경 부근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295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규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의 보잉 777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어제 오후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습니다. 피격 지점은 러시아와의 국경 부근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암스테르담을 이륙해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중 러시아 국경과 6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갑자기 레이더에 사라졌습니다. 승무원 15명을 포함해 탑승자 295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락 지점에는 사고기 전해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으며 시신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고 지역은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 부근으로 반군이 발사한 부쿠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Хочу звернути вашу увагу, що ми це називаємо не інцидент, не катастрофа, а терористичний акт. 하지만 친러 반군 세력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여객기를 격추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연기선입니다.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데 미국인 탑승객은 23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긴급 안보리도 열릴 예정입니다.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기에는 여러 국가의 탑승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95명 가운데 네덜란드인이 가장 많고 미국인 23명, 영국인 9명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영국은 유엔 안보리에 긴급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승객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탑승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객기가 통과한 구역은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비행기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다른 비행기 4대가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경로는 운항이 금지된 지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고 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영공은 폐쇄됐습니다. 사고 항공기의 블랙박스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수거해 모스크바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블랙박스는 항공기가 추락 전 지상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